자, 교재를 꺼냅시다. 하늘아, 하늘아, 교재 꺼냈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상한 교재 꺼내고 있는데? 자, 오늘까지 해서 닥치고요. 오늘까지 해서 요거 2개 교재 마무리하고 이제 거의 다 끝나. 그러면 남은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개인 과제물 형태로 아마 과제물이 거의 안 나갈 거예요. 대부분 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끝내고 돌아오는 국어 시간 뭐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돌아오는 국어 시간에는 모의고사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컴사 준비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내가 수업을 1시간 만에 끝내건 2시간 만에 끝내건 준비된 만큼 수업 다 하면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비문학 지문 4개, 고전 소설 3개. 요만큼만 하면 가. 너무 좋지. 아니야. 얼마 없어. 빨리 와. 수능 며칠 남았어? 50일? 야, 오늘부터 공부해야겠다. 야, 이거 5단인데 원래. 하늘아, 긴장되니? 약간 돼? 아까 미리 온 학생들한테 살짝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능 전날 생생하게 기억나. 수능을 2번 봤거든. 8월 달에 11월 달에 내가 수능 1세대니까. 근데 11월 달은 잘 기억이 안 나. 8월 달에 내 평소 점수보다 워낙 잘 받아가지고 이미 알았어. 여기까지라는 걸. 그러니까 보통 그때 총점이 200점 만점에 한 90점대가 이제 전문대 점수 아니면 지방 4년제. 그때는 전문대 중에서도 되게 하이레벨 전문대가 있었거든. 지금은 아마 없어진 전문대인데 선생님 때 우리나라 3대 공전이라 그래가지고 포항공전, 인하공전, 그 다음에 서울 저 구로구 쪽에 있는 동양공전이라고 있었어. 이 3개 전문대는 거의 서울권 중급 4년제만큼 입시 결과가 좋아야 갔거든. 보통 이제 그 3개를 제외한 90점대가 이제 전문대 뭐 지방 4년제, 110점대가 이제 뭐 110점, 115점이 이제 수도권 4년제 뭐 이런 느낌이었고 160점 넘으면은 이제 상위권, 서울 상위 랭킹 168점이 연세대 고려대급이었나 뭐 그 정도여서 170점 뭐 이런 거였는데 선생님이 3월 4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까지 뭐 90점 95점 이러고 나왔거든. 총점 200점 만점에. 근데 이게 참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자신만의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지금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근자감. 왠지 난 그거보단 잘 볼 것 같았어.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서 공부 안 하는 새끼들이 겁나 많았거든. 그러니까 야 내가 공부만 하면 내가 저 새끼보단 1점이라도 잘 보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끝까지 했는데 18월 모의고사 보고 이제 저녁 때 떨리는 마음으로 채점을 했는데 이게 점수가 너무 잘 나온 거야. 내가 그때 뭐 거의 150점 얼마 나왔나? 아무튼 되게 잘 나왔어. 점수는 잘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서 그때 알았지. 아, 나 여기다. 이제 나는 11월은 내 인생이 없다. 근데 대부분 근데 실제로 그때 8월 달 거 가지고 대학을 갔고요, 애들이. 그래서 11월 달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8월 달 그 시험 전날은 진짜 기억이 생생해. 한숨도 못 잤어. 무섭고 떨리고 막 만감이 교차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사람이 이래서 자살하나 보다. 아니 그 이제 몇 시간 후에 나에게 닥쳐올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어 진짜. 못 보면 좆된다 뭐 이런 거잖아. 마음속 한켠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괜찮아 못 봐도 11월이 있으니까 뭐 이게 마음속 한켠에 있는데 그게 뭐 사람 마음이 그런가. 그래서 한 4시쯤인가 겨우 잠이 들어서 뭐 6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학교 가서 이제 수능 보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보통 과학적으로 어떤 하나의 패턴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평생에 습관이 되기까지 그 행동을 하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나오냐면은
66일이 걸린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화원고가 그렇게 66 프로젝트다 지랄이다 뭐 그런 걸 하는 건데, 그 전에 보통 사람이 노력에 의해서 며칠을 버틴다고 나와? 과학적 실험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새로운 나의 모습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 노력이 딱 3일 간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이 작심삼일, 이게 과학적인 거야, 사실은. 근데 그 3일의 벽을 넘어서서 일단은 21일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내가 특정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평생 나의 것이 되는 건 이제 66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내일부터라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지금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 흔히 말하는 컨디션 조절을 정말 선생님 되게 강조하는 거거든. 뭐 내 경험담이기도 했고,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기상이랑 취침만 잡으시면 돼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기상, 취침. 선생님이 추천드리는 건 몇 시에 일어나는 걸까? 6시에 일어나기를 추천드리거든. 그러니까 뭐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과학적으로 사람이 기상을 해서 자신의 이 뇌세포, 이 머리의 활성화가 만들어지기까지가 2시간 반이래. 그러니까 보통 8시 반, 8시 40분부터 시험 들어가니까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수능 고사장까지 갈 수 있는 여유 시간까지 다 계산해서 습관을 그렇게 만드시는 게 좋고, 그럼 몇 시에 보통 자야냐라고 하는 건 뭐 취침 시간은 좀 여러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애매하긴 한데, 뭐 7, 8시간 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산술적으로 7, 8시간 잘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아무리 늦게 주무시더라도 12시나 1시에는 주무세요. 그 뒤로 공부 좀 뭐 더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더 잘 되지 않아. 낮 시간에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낮잠 주무시면 안 되겠지. 6시에 일어났는데 낮잠을 10시간 자고 뭐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기상 취침 두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지. 선생님이 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기상 취침 정말 중요한 거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만간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뭐 뇌세포 활성화를 위해서 뭐 우유, 뭐 아침밥을 먹는 게 좋다. 뭐 저녁 때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자는 게 좋다. 뭐 선생님도 살짝 그 유당불내증이라 그러죠. 우유 성분 잘 분해 못하는. 심한 편은 아닌데 나도 조금 그게 있어가지고 우유를 그렇게 잘 소화를 못 시키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안 하던 짓 하지 마세요. 특히 매년 발생하는 학생 중에 하나가 수능보다 똥 싸러 가는 애야. 진짜로. 아닐 것 같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지? 응가는 못 참아요. 경험 있지 않나? 급똥은 못 참아. 특히 아침 잘 안 먹어 버릇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수능 고사장 가는 날 그날 아침에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심란하여 뭐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어 하시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아침을 안 먹었다 절대 먹지 마세요. 먹으면 9시쯤 되면 바로 그분이 오셔. 진짜 바지에 똥 싸. 절대로. 선생님이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선생님 때는 이제 수능 보다가 똥 마려우면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감독관이 따라가서 이렇게 응가 보고, 그러니까 응가를 보는 건 아니고 화장실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다시 그 고사장에 들어가게 해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난 수능 보다가 화장실을 간 적이 없어서 정확한 건 아닌데 들은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수능 보다가 화장실 가면은 격리로 가야 된다며. 옆 강의실인가 어디 딴 데로 가야 된다 그러던데. 정확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나보다 학교 선생님이 더 잘 아시니까 나도 어서 주워 들은 거래가지고. 아무튼 자기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자신감 갖고 하면은 좋은 성적 나올 겁니다. 공부를 안 한다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떤 반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야. 세상을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에 그냥 거기까지 최선만 다하면 돼. 좀 게을러도 되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만 있지 않으면 돼.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돼.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열심히 안 살아. 그 얘기 한번 드렸을 거예요. 선생님이 강사 생활하면서 정말 수많은 강사들을 만났거든. 근데 끝까지 강사하고,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나 정도 수준으로 좀 자리 잡고 강사하는 사람이, 뭐 내가 이렇게 월등한 수준이라는 뜻은 아닌데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안 해요. 자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생각보다 안 하고요.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 교과 커리큘럼의 문제가 뭔지를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 안 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할까? 내 자랑일 수도 있으나 나는 나보다 수업 준비 많이 하는 국어 강사를 단 한평생 20년 동안 강사하면서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특히 국어 강사들은 수업 준비를 안 해. 왜 안 하게? 1학년, 2학년 내신 같은 거 할 때 특히 안 해. 고3? 절대 안 해. 왜 안 하게? 대부분 안 해. 교사형 지도서가 너무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알잖아. 주석 교과서 파란색 이런 거 다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강사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 안 해.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만 했거든.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생각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뭐 더 뜨겁게 50일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된다 이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날 하루하루에 내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야 내가 그래도 오늘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어. 그 정도 쉬면 돼요. 어차피 주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신감 갖고 해.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너희들 스스로의 내면의 힘밖에 없잖아. 우리 배웠잖아 하노라. 우리 마음속에는 시 하나 배운 거 있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진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우리를 일깨워주는 뭐가 있어? 가마, 흑가마, 붉은 흑가마. 가마솥은 뭐 아무튼 제목이 뭐지 그거? 김혜순 씨의 별을 긋다. 올해 수능에 나올 거야. 내 시험지 봤어. 27번부터 30번까지 딱 그 작품 나와. 야 씨발 이거 진짜 나오면 재밌긴 하겠다. 자 54페이지부터 할 건데 거꾸로 네 지문을 할 건데 적어드리는 순서대로 두 지문씩 할 거야. 적어드리는 순서대로 하세요. 54페이지를 먼저 읽고 푸신 다음에 거꾸로 넘겨서 52페이지를 푸세요. 왜 그럴까? 얘가 좀 쉬워. 54페이지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 먼저 하시고 좀 편안하게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그 몇몇 학생들이 이제 수능고사장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그 표현하기를 예열 지문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국어 영역을 보기 전에 간단한 뭐 머리를 푸는 워밍업을 위한 뭐 이런 자료들을 좀 가지고 들어가는 또는 나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있더라고. 뭐 달라 그러면 드리긴 하는데요. 그 매우 비추입니다. 그게 무슨 예열이야. 그냥 기도해. 기도. 즐거운 생각하고. 국어를 위해서 예열할 때는 비문학이나 이런 거 예열하는 거 되게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 막상 쉬운 지문이랍시고 갖고 들어갔는데 씨발 푸는데 존나 안 풀리고 다 틀려. 역효과나. 예열하고 싶으면 뭐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아? 문학책? 그 재미없는 책을? 평소에 좀 재미있게 읽는 책들이 있으면 그거가 Y 만화책 이런 건 안 돼. 평소에 자기가 좀 무난하게 읽는 책들 시집도 괜찮고요. 뭐 에세이집도 괜찮고 SF 소설만 아니면 돼. 전기성이 너무 많이 가미된 그런 것만 아니면 돼.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죠. 그 책이 예열로 훨씬 더 좋아요. 제일 좋은 게 뭐게? 시집이야. 생각하는 힘을 예열로 끌어올리는 건데 비문학 같은 거 읽으면 중압감 느껴. 절대로 그러지. 뭐 달라 그러면 드려요. 뭐 그냥 간단한 질문 몇 개 드릴 수는 있는데 나는 매우 비추해. 그리고 아침 일찍 가서 뭐 자기 수능 특강 문학 점검한다고 이렇게 수능 특강 들고 가고 뭐 요점 정리집 이런 거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비추합니다. 야 막상 이게 정리한답시고 아침에 왔는데 씨발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다 모르는 거야. 무슨 생각 들 것 같아? 좋댔다 씨.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아침에 가서는 정말 편안한 거를 추구하셔야 돼. 요즘에 전자기기는 못 가지고 들어가지. 뭐 그게 이제 뭐 가능하다면 뭐 차라리 음악이라도 편안한 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시집 뭐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이 추천드리는 책은 뭐 에세이집 같은 건데 아무튼 자 54페이지가 좀 쉬우니까 이거 풀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풀 거고요. 54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제도가 나오는데 일반 사회 지문이야. 되게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막상 읽어보시면 왜 선생님이 54페이지부터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야. 특별히 설명할 만한 것도 거의 없어. 54페이지는 뭐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간단히 강의를 마무리할 거고 이제 52페이지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연습할 거냐는 두 가지입니다. 글의 구조와
글의 흐름을 따져볼 건데 뭐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읽으신 다음에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해드릴 게 있을 거야. 그리고 이 글의 구조와 흐름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인문 철학으로 이제 파이널 강의 넘어가거든. 지금 우리가 사회, 경제, 법 지문을 하고 있잖아. 이거 이제 오늘까지 하고 다음 국어 시간은 모의고사 보고 다음 주 화요일이겠지.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인문 철학을 할 건데 특히 여기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인문 철학에 목숨을 거세요. 진짜로. 선생님이 원하시면 인문 철학 지문 저거 모아놓은 거 자료 더 드릴게.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인문 철학 비문학 지문에서 승부를 거셔야 돼. 여기에서 승부를 걸면 3등급이 나와. 그리고 이 인문 철학 지문은 생각보다 글의 구조나 흐름을 잘 잡으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 항상 강조드리는 거죠.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과학기술 버리라니까. 그 쓸데없는 거 붙잡지 말고. 여기에다 승부를 걸어야 돼, 여기에다가. 그리고 최근 추세가 인문 철학 같은 경우는 지문 가, 나 두 지문 나오는 케이스 알죠? 그 문제가 6문제야, 그러면. 그럼 13점에서 14점 정도 배점이 되거든? 엄청 큰 점수야. 여기에 승부를 걸어서 실력을 키우면 거기 3등급이 나와.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명심해. 요거 한 달이면 충분히 커버돼. 여기에 승부를 거시는 겁니다. 52페이지 두 지문 할 거고요. 시간은 20분 정도를 맞춰서 할 건데 좀 일찍 푸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고 20분 정도면 충분히 다 할 겁니다. 앞지문이 쉬워서. 자, 해볼게요. 시작.
하노라 쉬워? (58번) 문제도 58번? 근데 비문학은 조금만 자신의 생각을 잘 통제하고 그냥 냉정하게 되게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지문이 무엇을 나한테 말하고 있는가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아주 고난도의 어려운 문제는 누차 말씀드리듯이 상위 랭킹에 있는 쉽게 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 걔네들을 줄 세우기 위한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냥 그런 문제들을 그냥 버리시면 돼요. 물론 자기가 그 정도 수준까지 목표치를 두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서 잘 하실 거고 너무 부담을 갖고 내가 비문학에 대한 선입견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다가서는 것조차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 다가서기만 하면 그래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느 대학이든 다 갈 거 아니야. 뭐 재수라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제 그거 빼고 다 대학 갈 거 아니야. 오늘 대학 가면은요 4년 내내 전공 과목이라는 걸 공부하지. 전공 과목이라는 게 뭐야? 이 비문학만 4년 내내 공부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조차 내가 지금 적응을 못하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대학 졸업을 못해. 여러분들 뭔가 좀 내 삶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그 비문학이라는 것이 나한테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죠. 자, 1번 문단 54페이지 질문해 볼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기 때문에 천천히 끊어서 읽어. 당연한 말이죠.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버니까. 근로 능력을 상실하면 근로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 너무나 당연한 보편적인 이야기지. 사람은 일을 해서 돈을 벌여야 되니까. 물론 뭐 저는 일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뭐 부모님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면 상관은 없지만. 세 번째 줄, 사회보장 제도는 어떤 제도가 나왔죠.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이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는 단어구나라는 것을 알 거고,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 뒷문장 조금 더 읽어볼까?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 구성원을 보호해준대.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준대? 이건 뭐 그냥 조금만 설명을 해주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해주는 거래. 비문학 지문이라는 것은 그 정보를 어떻게 찾는 거니?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보를 찾는 거야. 그래서 자꾸 뭐 왜 머릿속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지문에 있는 숨겨진 정보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이제 그것만 보여드리면, 하늘아,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위험이 뭘 나타내는 걸까? 그렇지. 이게 나타내는 게 뭐야? 근로 능력 상실이야. 그러면 근로 능력 상실이라는 것을 어디서 찾은 거야? 두 번째 줄에서 찾은 거야. 지문 안에서 정보를 찾는 거야, 비문학은. 그러니까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면 돼. 항상 강조하는 거, 이해하라고 말한 적 없잖아. 이제 간혹 가다가 조금은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런 문제 버리라고 그냥. 네 번째 줄, 사고나 노화로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 뿐만 아니라니까 거기엔 뭐가 들어오는 거야? 엔드가 들어오는 거지. 그 다음에 뒷문장을 보세요. 경기 변화 등으로 근로 기회를 상실하는 거. 앞에도 상실, 뒤에도 상실인데 조금 표현이 다르지. 무엇뿐만 아니라, 근로 능력 상실뿐만 아니라 또 상실이 나왔는데 좀 다른 표현의 상실이 나왔지. 하늘아 뭐라고 나왔어? 근로 기회 상실.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능력을 상실하던가 기회를 상실한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합치면 내가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 있을 때 사회에서 좀 도와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 사회보장 제도는 무엇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도 정확하게 그리면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왔다. 이렇게 그려주는 게 더 정확하겠지. 그러니까는 이제 뒤에는 뭘 설명해 줘야 돼? 사회보험이 뭔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사회보험이란 무엇이래? 자, 단어만 찾으면 되잖아. 동질의 사회적 위험에 놓인 개인들을 하나의 위험 공동체로 결합하여, 여기서 끊어. 문장이 길면 연결어를 적당히 잡아서 끊어. 사회보험이란 서술어 결합한다. 하나라, 뭘 어떻게 결합한대? 무엇을 결합한대? 개인을 무엇으로 결합한다? 공동체로 결합한다. 근데 이 개인에 붙어있는 단어를 하나만 더 찾자. 어떤 개인을 묶는다? 동질의 위험.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천천히. 여러분들 이 능력 서술어부터 잡아내고 알맹이 정보를 하나씩 찾아보는 이 능력만 연습을 하시면 국어 공부와 동시에 무슨 모두 공부할 수 있다고? 이 영어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진짜로 한번 해봐. 있어봐. 나 내년에 영어학원으로 이정우 영어학원으로 바꾸려고. 내가 얘기했나? 올 초부터 내가 영단어 하루에 10개씩 외우고 있었다고? 망했지. 야, 니네는 그 200개, 300개씩 어떻게 외우냐? 와, 씨. 10개를 외워서 진짜 손으로 쓰고 막 외워서 하루 10개씩. 정확하면 20개씩 외웠다가 과부하 걸려가지고 10개씩. 와, 그 다음날 기억나는 게 2-3개밖에 없. 그러니까 나는 받아들이거든. 당연하지. 어떻게 내가 다 기억해.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2개씩만 모여서 2개씩만 100일을 외우면 200개잖아. 나는 항상 공부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한 번에 다 잡을 수가 없어, 공부는. 약간 모래 같은 느낌이야. 아무리 손에 위에 모래를 많이 올리려고 해도 어떻게 돼? 질질질질질질 새.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모래를 다 흘려도 뭐는 남아있니? 몇 개 붙어 있잖아. 나는 공부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무언가 내가 얻기 위해선 포기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와서, 물론 이제 포기한 게 몇 가지 있죠. 그 뭐 김수진도 포기하고, 뭐 김수진 여기 있네. 뭐 덩크슛도 포기하고, 어쩔 수 없는 그 포기라는 것은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나이가 공유할 수 있는 공부라는 것은 나는 포기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진짜 열심히 외웠는데 와, 진짜 니네들 존경스럽더라고. 어떻게 뭐 니네 영어학원 보면은 뭐 100개씩 200개씩 이렇게 시험 보잖아. 그 다 외워지니 그게 하노라? 아, 미안하다. 넌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재작년에는 내가 얘기해줬나? 수학을 공부하려고.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몰라. 똑같은 거 아니야. 니네 윤석열 알지만 아이고, 잡혀갈라. 정승재라는 수학 강사가 있어요. 이투스에. 근데 그 사람을 되게 존경하거든. 진짜 존경을 해. 존경이란 말은 좀 그렇고 되게 좋아해. 좋아하는데 나도 수원수투 한번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그 사람 인간교대, 그 사람 되게 잘 가르치는 건 알겠는데 나는 이제 못 알아듣겠더라고. 특히 판서가, 와, 그거 어떻게 알아봐? 아무튼 수학 공부하다가 또 이제 영어 공부하다가 하는데,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영어도요, 이렇게 주어 동사 잡은 다음에 뒤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잡아내면 어느 정도 문장이 나와.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자, 요 상태에서 선택지 하나 확인해 볼까? 하노라. 60번 답이 몇 번이야? 5번이요. 왜 5번이야? 그렇지, 동질. 요 부분 건드렸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자. 수능 비문화가 이렇게 어떤 포인트 단어를, 예영아! 이렇게 포인트 단어를 건드리는 거야. 그 부분을 찾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라니까. 누가 지문 이하라고 강요하지 않잖아. 그 밑에 가입자가 납부한 일정 보험료를 토대로 공동기금을 만들고, 이렇게 당겼을게. 뭘 만든대? 사회보험은 만든다. 무엇을? 그러니까 돈 낸 것을 이렇게 만들고 이 말이죠. 그럼 키워드 공동기금. 그 다음에 위험이 발생한 사람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유사하다. 공동기금을 만들고 뭐 한다? 지급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얘는 뭐랑 똑같다? 민간 보험과 유사하다. 그런데 그 다음 연결어 보니까 뭐가 나왔어? 다시 말하면은 뭐랑 다르다라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민간 보험과 뭔가 다른 점을 이야기해야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출제자가 굳이 생각을 하는 거야. 출제자가 굳이 왜 민간 보험이랑 겹쳐놨겠어? 왜 이렇게 구성을 했겠어? 그냥 쟤만 설명하면 되는데. 굳이 왜? 시험 문제 내려고.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어떤 대상을 하나 설명할 때 다른 대상이랑 비교하는 이유는 그 부분을 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점은 뭐가 되는 거야? 사회 연대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협력의 의무를 지우는 얘는 권리와 무엇을 의무를 동시에 보유하는 이제 밑줄 친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사회 연대의 원리. 그러니까 강제로 조금 가입시킨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선택지 어디에 나오냐면은 59번에 1번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면은 어디까지 좀 미리 땡겨서 볼 거냐면은요. 3문단을 보면은 그래서 이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강제로 가입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땡겼을 때 이제 59번에 5번 선지도 나오고. 맞췄다 틀렸다를 중심으로 강의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생각통제라는 타이틀 속에서 비문학을 보는 거야. 사회보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왜 굳이 민간보험이랑 겹쳐서 썼을까? 거기에 집중을 하셨어야 돼. 거기에 출제자의 의도, 시험 선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단을 잠깐 보시면 잘 봐봐.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충 있는지를 보여드릴게. 하늘아 칠판 보고 이 문단의 단어, 핵심 단어 하나가 뭘까? 5초 줄게. 1, 2, 3, 4, 5. 핵심 단어가 뭘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대충 읽어요. 어? 정답을 맞추면 내가 뒷말을 못해 이 새끼야. 빨리 모르겠다 그래. 그래 모르잖아. 아 저기 수업 꼬이게 하고 있어 이 새끼. 생각보다 대충 읽어. 동그라미 쳐봐. 두 번째 줄에 보편적, 세 번째 줄에 보편성, 다섯 번째 줄에 저 뒷부분에 또 보편성, 마지막 문장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때 보편성. 한 4-5번씩 나오죠. 그러면은 이 문단은 뭘 얘기하는 거구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무슨 성 얘기하는 거구나. 보편성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럼 61번의 1번 선지. 위험 분산을 위해 보편성의 달성 기준을 사회보험별로 동일하게 설정한다. 봐봐. 지금 선생님이 요 선지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비문학 생각보다 여기 4등급 학생들 3등급은 받을 수 있다니까. 좀 믿어봐. 아우 예영아 너는 멍만 안 때리면 3등급 나와. 61번에 잘 봐봐. 일단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보편성이라는 단어가 일단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나는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몇 문단이구나. 2문단이구나. 그러니까는 2문단에 보편성이 있구나 정도까지 못 찾는다니까? 그걸 얼마나 대충 읽는지. 또 61번 1번 선지를 잘 봐. 위험 분산을 위해 보편성의 달성 기준을 사회보험별로 동일하게 한다. 출제자가 이제 확인하기를 바라는 건 뭐야? 출제자가 확인하길 바라는 거. 그렇지. 기준 동일이지. 간단하게 줄여. 기준 동일이야. 그러면은 2번 문단의 세 번째 줄. 이러한 보편성이 달성되는 범위는 사회보험별로 뭐하다? 틀렸네. 그러니까 요 과정만 하면 되는 거야. 지문이 어디쯤이지? 그래 그 위치야. 거기 들어가서 내가 뭘 확인해야 되지? 요만큼. 이것만 계속 하면 되는 거라고. 누가 이해하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문 이해해서 맞춰야 되는 문제 버릴 거라니까. 못 풀어. 그럼 누가 풀 거야? 이미 1, 2등급 만들어 놓은 학생들이 그거 풀 거고 우린 그거 안 풀 거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유튜브 강의 들으면 내 앞에 앉아있는 애들은 전부 다 5등급인 줄 알겠다. 아니야.
한월아 몇 등급 나왔어 9월 모평에? 실수한 거야. 너가 그렇게 나오면 안 돼. 그다음 아시겠지? 너 그거 나오면 안 되는데.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희망 고문. 여기 오늘 조교 안 나왔지? 저 조교 찬우 알지? 찬우. 우리 잘생긴 찬우. 찬우 얼굴 알아서 와? 키가 1m 85. 헬스를 해가지고 몸이 역삼각형. 뚜시. 아버님이 IT 계열 사업을 하시는데 회사를 설립하셨는데 회사가 너무 잘 돼봐가지고 지금 30억짜리 투자자가 나왔어. 형은 연세대 전자과인가 물리학과. 저런 남자를 꼬셔야 돼. 담배도 안 피지, 운동하지, 뭐 매너 좋지. 얼마 전에 우리 찬우한테 내가 너 연상이 좋아, 연하가 좋아 그랬더만은 에이 뭐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그러길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만 퇴근을 하더라고. 살짝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미래는 그렇다 치고 일단 장인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이씨 찬우 왜냐면 얘기했는데 저 녀석이 아주 드문 케이스야. 거의 1, 2등급을 계속 만들다가 수능에 망한 케이스거든.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좀 남의 상처를 건드리는 거니까. 그런 케이스가 몇 명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 일단 나오겠죠. 몇 명 나올까? 거의 안 나와요. 보통 수능에서 망한 케이스가 두 부류입니다. 이제 찬우 같은 케이스. 폭망 케이스 진짜. 아니면 좀 애매망 케이스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게 3등급 나오다 4등급, 2등급 나오다 3등급 요런 애매 케이스 있죠. 요 애매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90% 이유가 뭘까? 막판 스포트를 안 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들 등급 더 떨어질 일은 없을 거야. 선생님 말을 좀 한번 믿어봐. 어차피 믿을 거 나밖에 없잖아. 한월이가 문제지. 저거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한월아 3문단 강제성 보자. 그럼 3문단에서 강제성을 하는 뭐가 나왔는지만 생각해봐. 강제성을 부여하는 뭐가 나온 거지? 이유가 나왔지, 이유가.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이제 위험이 분산되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위험이 분산되지 않고 뭐 제도가 존속하지 않고 이런 말 나오죠. 그지? 아마 요거는 좀 이해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서 요거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3문단에서도 그냥 알아서 잘 정리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몇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3문단에서 최소한 어디를 집중하셨어야 되냐면 쭉 읽다가 세 번째 줄에 한호라 뭐 나와? 한호라 3문단 세 번째 줄에 어디에 집중? 아니 미친놈아. 이 쌍놈아. 3문단 세 번째 줄에 다만에 집중. 법률이 정하는 어쩌고저쩌고에 따라 다른다. 그게 60번의 2번 선지. 요 뒷부분이 60번의 2번 선지에 나와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강조한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뭐 읽어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닐 거니까 그냥 너희들이 해보세요. 됐지? 정리를 해보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큰 틀만 좀 잡아주시고, 선생님이 아까 61번의 1번 선지를 어떤 느낌으로 접근했는지만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출제 예감을 좀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비문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아. 물론 이제 거꾸로 한 장을 넘기셔서 52페이지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쉽게 되지는 않고 좀 까다로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야. 좀 불편한 거랑 못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등급 학생들은 이 인문, 철학, 지문에 목숨을 거세요. 그럼 3등급이야. 여기에 집중해버리면 돼. 자, 봅시다 선생님이랑. 그리고 요거는 생각보다 지문 정보가 많지가 않아. 중간에 예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흐름을 잡으면서 구조를 보면서 읽으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봐봐. 1문단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읽으면서 이미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거든. 그러지 말고 무엇은 하노라.
주어 서술어만 잡아. 무엇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이걸 더 줄이면 그냥 인과관계. 그죠? 인과관계는 무엇이다? 과제이다. 무엇의 과제이다?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과제이다 이 말이지. 그럼 인과관계를 통해서 뭘 만든다? 법적 책임을 만든다. 그럼 정리를 조금만 바꾸면은 인과관계가 법적 책임에 뭐가 된다는 뜻이야? 근거가 되는 거죠. 인과관계가 없으면 책임을 못 묻는다는 거야. 그지? 사이사이 선택지를 몇 가지 확인하면서 가면 좋은데 지금부터 선택지 확인 없이 지문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4등급 수준, 3등급 수준의 학생들이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 그거 보여드릴 테니까 봐봐. 세 번째 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야. 왜 선생님이 4등급, 5등급 학생들한테 인문 철학에다가 목숨을 걸려고 하냐면 막상 정리하잖아? 내용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에 반의 반도 안 나와. 똑같은 말을 계속 돌려. 얘는 인문 철학은 아니지만 성격이 좀 비슷해. 봅시다. 네 번째 줄 뒷부분, 인과관계를 판단.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제 떠오르죠. 이 지문의 가장 핵심 단어는 뭐고? 하노라. 인과관계고.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조건설이다. 단어 하나 바로 보이죠? 하노라 무슨 단어 보여? 조건설이다. 화살표도 이렇게 그리면 더 좋겠지. 위로. 조건설에 의해서 무엇을 판단한다?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그리하여 뭐한다? 법적 책임을 따진다. 이에 따르면 조건설에 따르면 x가 없었다면 y가 없. 자 봐봐. x가 없으면 y가 없을 거라는 공식에 x를 y의 결과를 대입했을 때 이 공식이 참인 것으로 판단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버려. 뭘 설명해주고 있군. 인과관계가 뭐 x가 y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고 있어. 1, 2등급 애들은 머릿속으로 이게 내용이 쭉 이해가 되면서 들어올 거야. 근데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그걸 따라하면 안 된다고. 내 대가리는 그 대가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야, 공부는. 내 머리에 못 들어오는 부분은 던져, 그냥. 하지만 여기가 중요하겠죠. 대신에 선생님이 맨날 강조했던 건 기억을 하자. 이 조건설 뒤에 조건설을 뭐 해줬어? 설명해줬죠. 자세하게 할 거라면 설명을 조금 정보를 적어주면 좋은데 4등급 학생들이 거기까지 못 갈 거고 실제로 1, 2등급 학생들도 그 시간의 압박 속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보 안 잡아. 그 4등급, 3등급, 5등급 학생들이 뭔가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 2등급 애들은 정보를 되게 많이 잡을 것 같지. 안 그래. 막상 이렇게 지문 읽고 하잖아. 정보를 잡아내는 양은요 1등급이나 5등급이나 되게 비슷해요. 뭐가 다르게? 간절함이 달라. 간절함. 조금 더 생각하는 그 간절함이 달라. 근데 뒤에 이제 하너라 연결어 뭐 나왔어?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배웠죠. 일문단은 뒤로 갈수록 중요하지. 하지만은 이제 뭔가 충돌점이 있겠지. 하지만은 앞이 중요, 뒤가 중요. 뒤가 중요. 인과관계는 이러한 조건 공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엇으로? 조건 공식. 그걸 이제 뭐라 그랬어? 조건설로 무엇을? 인과관계를 뭐하기? 판단하기 뭐하는 경우가 있다?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럼 우린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길게 적었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은 뭐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요거 하나지. 일문단을 정리하면 이게 다야.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 법적 책임을 따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인과관계를 따질 때 무슨 설을 사용할 거래? 조건설을 사용할 거래. 근데 쭉 읽어보니까 하지만 충돌, 반대. 조건설로 인과관계 따질 거래, 못 따질 거래? 못 따질 거래. 이게 인문철학에서 더 심할 거야. 막상 정리를 해보면 진짜 몇 개 남지도 않아. 제발 선생님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멘트야. 4등급 학생들, 5등급 학생들 인문철학에 목숨 거세요. 3등급 나올 수 있어서 그래. 이건 내 신념의 문제이기도 해. 내 강의 듣는 애들이 3등급은 나왔으면 좋겠어, 하노라. 이문단 볼게, 하노라. 하노라, 이문단의 시작 뭐라고 나왔어? 야, 가령은 하노라 언제 쓰여? 그러니까 지금 이게 흐름을 보면 무엇에 대한 예를 들어줘야 돼? 조건설로 뭐하기?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뭐한?
어려운 예를 들어줄 거야, 지금부터. 비행기에 이제 쭉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이거는. 갑이랑 을이 있는데 갑새끼가 을을 죽였지. 그죠? 근데 죽이지 않았어도 어차피 비행기 추락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죽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디를 갈 거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봐봐. 이 경우 조건 공식에 따르면 갑의 살해는 을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갑이 을을 사랑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인과관계가 뭐처럼 보인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과관계라는 말이 나오는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야. 갑이 을을 살해하지 않았더라도 을은 사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비행기 추락은 가설의 원인, 즉 현실에서 실현된 결과를 일으킨 실제 원인이 아니라 가정된 원인에 불과하다. 길죠? 줄여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가령 어떤 사례가 있어. 이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앞이 중요, 뒤가 중요. 뒤가 중요. 그러니까 나는 이 뒷부분에서 알맹이만 좀 정리하는 거야, 일단. 앞부분은 대충 버리고. 하지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대로 따라가. 비행기의 추락은 뭐래? 가설적 원인. 하늘아, 잘 생각해봐. 지금 을은 왜 죽었어? 갑이 죽인 거야.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은 게 아니야. 비행기 추락은 가설이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따라가. 비행기 추락은 가설적 원인.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버려. 그냥 적기만 해. 즉, 하늘아, 즉은 앞뒤가 어때? 같아. 현실에서 실현된 결과를 일으킨 실제 원인이야. 자, 줄여. 비행기 추락은 뭐가 아니래? 현실에서 뭐 된? 실현된 실제 원인이 아니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정된 원인에 가설적 원인 이꼴 무슨 원인? 그러면 단어 연결은 이렇게 시켜놓을 수 있잖아.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잖아. 그죠? 잘 보세요. 이건 선택지 하나만 맞춰봅시다. 56번에 4번 선지 잠깐 보세요. 56번에 4번 선지, 3번 선지, 3번. 가설적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56번 좀 더 읽어야 답이 나오는데 요 3번 선지만 볼게요. 현실에서 실제로, 다 이게 키야. 현실에서 실제로. 그 문장을 찾으면 아까 읽었던 말이 나와. 그죠? 현실에서 실제로 작용하지 않은 원인. 현실에서 실제로 작용하지 않은 실제 원인 아닌 요거잖아. 그죠? 인과관계이다. 포함하고 있는 인과관계이다.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게 저 뒤에 읽으면 이제 가설적 인과관계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위치만 찾으면 그 퍼즐이 나와. 이걸 누가 이해해서 풀라고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지문 다시 더 읽을게요. 가설적 원인과 현실에서 실현된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실제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안 된대. 뭐가 어렵대. 따라서 가설적 원인을 원인으로 삼는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가설적 원인을 원인으로 잡는 여기에서 뭐는 안 된대. 우린 지금 인과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는 다 찾아야지. 인과관계는 하너라 성립된대 안 된대? 성립 안 된대. 즉, 또 얘기해. 열심히 이거 설명한 다음에 즉 하고 얘를 또 얘기해. 그럼 이 부분 선택지 내겠다는 거겠지. 즉, 을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다는 것은 가설적 인과관계에 불과하므로 그 네모 쳐져 있죠. 즉 가설적 인과관계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킨 거야? 비행기 뭐와? 추락과 누구의 죽음을? 을의 죽음을 연결시킨 게 가설적 인과관계래. 그러므로 인과관계 판단에 잘 집중. 인과관계 판단의 고려의 대상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결론. 얘는 인과관계 판단을 한다 안 한다? 이 가설적 인과관계는 인과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 없다 하너라? 없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머릿속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면 더 간단하게 뭐만 기억하면 돼?
1문단부터 2문단까지 흘러온 과정을 봐봐.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법적 책임을 묻는데 이게 조건만으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안 돼. 뭔진 모르겠지만 가설적 인과관계는 인과관계 성립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안 되는 애야. 여기까지는 정리할 수 있잖아. 뭔가 안 되는군. 아무튼 가설적 인과관계는 문제가 있군. 이건 되잖아. 그만큼의 간절함을 바라는 거라고. 내가 지문을 다 완전하게 이해하라는 게 아니잖아. 3문단을 가봐. 생각, 집중. 3문단에 하노라 뭐라고 시작했니?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뭔가 상황이 같은 상황 나올 거다, 다른 상황 나올 거다. 그렇죠. 이 뒤에서 생각 통제. 아, 몇 문단과 이 문단과 뭐가 나올 거다. 다른 상황이 나올 거다. 그러면은 맞물려서 아까 이 문단은 뭐였으니까 네모도 쳐져 있었잖아. 이 문단은 뭐였으니까 가설적 인과관계였으니까 3문단은 이 문단과 다른 상황을 쭉 설명한 다음에 가설적 인과관계가 아닌 다른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키가 나올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는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가설적 인과관계는 인과관계 판단이 안 된다로 결론이 났듯이 얘도 뭔가를 설명한 다음에 요 놈은 마찬가지로 인과관계가 성립이 어떠한지를 찾아주는 걸로 정보를 마무리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럼 읽어볼게.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천천히 다시 할 거야.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상황이 나오겠군. 아까는 죽였는데 이번엔 죽였어 안 죽였어? 안 죽였어. 갑이 뭐 했어? 독약을 탔어. 근데 이것 때문에 을이 죽었어? 비행기가 어떻게 됐어?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을이 죽었어. 이번엔 갑이 죽였어 안 죽였어?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가 죽은 거야 그냥. 그죠? 자 봐봐. 독약의 주스를 탔는데 세 번째 줄 전원 사망했어. 네 번째 줄 갑의 행위로 인한 결과보다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결과가 먼저 발생해서 이해되잖아 이거는. 이는 후행하는 원인이 선행하는 원인을 추월했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잡아낼 수 있죠. 후행하는 원인이 선행하는 원인을 추월했어. 선행이 뭔지 알잖아. 먼저 뭐였어? 갑이 독약한 거죠. 얘가 뭐야? 선행 원인이고 비행기 추락이 무슨 원인이야? 후행 원인이야. 그러니까 독약 먹고 죽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일어난 비행기로 죽어버린 거라고. 독약을 안 먹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을 거고 이제 여기에 맞춘 가설적 인과관계에 맞춘 단어가 나오지. 하노라 그게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았더라도 갑의 행위로 인해 을이 사망했을 것이지만 갑의 행위와 을의 사망은 가설적 인과. 자, 갑의 행위와 자 봐봐. 갑의 행위와 독약 먹은 거랑 을의 무엇은? 죽음은 무슨 인과관계야? 얘는 가설적 인과관계래.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대. 그러니까 독약이랑은 가설이야.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가설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는 단절 추월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만 인정된다. 다르지? 얘는 인과관계 추월적 인과관계는 인과관계 성립한대 안 한대? 얘는 한대. 그러니까 정보를 그냥 이렇게 맞추면 되잖아. 그러면 선생님 1문단, 2문단, 3문단 겁나 길게 읽은 거지만 칠판에 있는 게 다야. 정리해봐.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되는데 조건설로 할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안 돼? 뭔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설적 인과는 안 돼. 그럼 상황을 바꿔보자. 뭔진 모르겠지만 추월적 인과라는 게 있어. 얘는 돼. 이걸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맥락과 흐름을 고려하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꽤 많이 풀릴 겁니다. 56번의 2번 선지 같은 경우도 추월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추월적 인과관계가 인정하는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아무튼 뭐 답은 나중에 맞춰보고 지문의 흐름만 좀 더 볼게. 3문단 봐봐. 하늘아, 3문단의 연결어 뭘로 시작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실 때 1, 2, 3문단 읽고 문제를 푸신 후에 여기서 끊으시는 게 좋겠지. 그지? 3문단을 끊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봐봐. 그런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언제나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법적 책임이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내용을 바꿔서 인과관계가 뭐 하더라도 성립하더라도 원래는 법적 책임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법적 책임으로 가지 않는 케이스가 있대. 됐니? 법적 책임은 인과관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규정시키는 걸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법적 책임을 성립하는 상황을 이야기한 거고, 그죠? 봐봐. 법적 책임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놨어? 객관적 귀속의 타당성 문제라고 한대. 그럼 하너라.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객관적 귀속의 타당성이란 무엇을 따질 때 쓰는 말이야. 그렇지. 법적 책임을 따질 때 쓰는 말이야. 그렇게는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법적 귀속의 타당성 문제를 다루는 이론 중 이것에 대한 무슨 관련 이론이 있군. 근데 그 관련 이론이 몇 가지가 있어? 선생님 간단하게만 칠판을 쓸 거기 때문에 합법적 뭐시기와 규범적 뭐시기가 있어. 그죠? 근데 이 두 이론은 과실로 인한 행위를 하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출하거나 증가시킨 경우에 죽여. 언제? 앞에 있을 때. 원인 무엇으로 인하여? 그럼 얘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과실은 이 말이잖아. 줄이라니까? 과실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걸 더 편하게 봐. 과실은 하너라. 책임을 제한한다 이 말은 법적 책임을 크게 지운다 조금 지운다. 뭐 조금 지우든가 안 지우든가. 쉽게 말하면 과실은 뭐 한다? 봐준다. 얼만큼 봐줄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뒤를 읽으면 5문단에 보면은 이제 각각의 뭐가 나와? 예시가 나오고 예시가 나왔는데 얘는 오토바이 오는 거 잘 못 봤는데 오토바이 새끼가 이미 음주였고 봐준다. 얘는 얼떨결에 좌회전했는데 와서 꼬라박아서 뭐 해준다? 봐준다. 뭔지 모르겠지만 과실은 뭐 한다? 봐준다.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 가서는 다시 한편.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문 구조를 어떻게 봤어야 되는 거야? 1문단. 인과관계는 법적 책임을 물을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 언제? 가설적 인과관계 때는 안 돼. 하지만 언제는 돼? 추월적 인과관계 때는 돼. 그런데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책임을 뭐 할 때가 있어? 안 물을 때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로 이거 두 가지가 있어. 한편 지문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세 덩어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연결어의 시작점만 잘 이용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1, 2, 3문단 읽고 풀고 4, 5문단 읽고 풀고 6문단 읽고 풀고 문제를 다 맞추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 많잖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 선택지고는 선생님 여기 다 체크해놨으니까 틀린 거는 선생님 거 보시든가 하시면 되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내가 어떻게 읽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비문학은 올라. 그리고 인문철학은 지금처럼 지문의 구조만 잡아내면 거의 정답률이 아주 좋아져.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인문철학을 하게 될 거야.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